자, 오늘은 우리가 수능 특강 고전시가 3강에 이제 수록된 시조 3편을 공부를 해볼 건데요. 자, 이거를 공부하기 앞서서 우리 친구들이 조금 배경 지식 삼아서 알고 있으면 좋을 만한 걸 쌤이 좀 정리를 해주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제껏 평가원 기출 및 수능에 출제된 많은 고전시가 작품 중에요. 자연과 속세의 대립을 띠고 있는 작품이 굉장히 많아요. 쌤이 지금 생각나는 것만 해도 한거 18곡이 우리 이제 평가원 기출에 연달아 2번이 나왔었고요. 물론 이게 바로 다음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한 3, 4년을 주기로 똑같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뭐 고산 국어과 이런 것도 연시조인데 이제 자연과 어떤 속세의 갈등, 이런 속세와 자연의 어떤 삶의 대비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작품이고요. 이 외에도 뭐 상춘곡이라든지 뭐 성산별곡이라든지 뭐 어부사시사랄지 이런 식으로 뭐 자연 친화를 표현한 작품은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쌤이 대표적으로 한거 18곡과 고산국어과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는 이유는요. 자연과 속세의 대비가 좀 뚜렷하게 드러나는 작품들이 좀 있다는 거죠. 특히 한거 18곡 같은 경우에는요. 이러한 자연과 속세의 어떤 삶에서 갈등을 보여주는 작품 중에 하나였거든요. 자, 여러분. 자연 속세. 속세라는 거는 일단 속된 세상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약간 뭔가 정치 현실에 참여하는 거. 그쵸? 옛날로 치면은 과거 공부를 해서 과거 급제를 해서 관직을 가지는 것들과 연관돼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유하고 귀해지는 길이 좀 열려 있고요. 공과 명예를 쌓는 길이 좀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약간 속세의 삶과 관련된 거고요. 그래서 많이 쓰이는 말 중에 하나가 뭐 홍진, 그쵸? 풍진 이런 말들이 보통 속세를 상징하는 말로 쓰이죠. 이 진짜가 먼지 진짜거든요. 붉은 먼지가 나는 곳 이런 말인 거예요. 자, 그럼 자연은요 반대로 이제 자연 친화의 공간을 말하는 거죠. 말 그대로 자연을 즐기는 공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를 급제한다거나 관직을 가지는 것과는 달리 그냥 소박하고 욕심 없이 살아가는 공간을 말하죠. 그래서 주로 뭐 낚시를 한다거나 뭐 농산일을 좀 취미 삼아 한다거나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부귀한 것과는 좀 연관이 멀죠. 쌤이 금방 말한 것처럼 소박한 삶. 어떻게 보면은 정말 가난에 가까운 삶. 이게 뭐 정말 양반들 중에서는 가난하지 않은데 이제 뭐 소박하게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쵸? 그래서 뭔가 좀 욕심이 없고 그쵸? 이런 삶을 말하고요. 자연의 뭐 대표적인 어떤 좀 쓰임으로서는 강호. 강과 호수지만 자연을 대표하는 말로 쓰일 때가 있고요. 그다음 뭐 청풍명월이라고 해서 뭐 바람과 달과 이런 것들이 보통 자연을 상징하는 말로 많이 쓰이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자연과 속세의 어떤 이런 대비가 드러날 때는 좀 몇 가지 시어를 알아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조금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특히 우리가 이제 이 한거 18곡이 출제가 될 때 어떤 말이 쓰였냐면요. 출, 처관이라는 말을 써요. 출은 나가다죠. 즉 관직에 나가다, 세상에 나가다예요. 처는요, 거처예요, 거처. 머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연에 머물다라고 해서 이 출처관이라는 말을 쓰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출처? 이런 말을 보면은 이제, 뭔가 속세와 자연의 어떤 대비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하는가, 이런 의미로 좀 봐도 좋다는 거죠. 그러면 아래 나와 있는 시들도요, 다 이런 대비에서 자연 친화의 삶이 좀 드러나 있어요. 정말 쉽거든요. 한번 같이 가볼게요. 귀거래 말뿐이요 갈 리가 없다. 여러분 귀거래는요. 도연명의 시에 나오는 귀거래사라는 작품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귀거래라는 거는 돌아가리라 이런 말입니다. 돌아가겠다라고 말뿐이요. 갈 사람이 없어요. 그럼 이 갈 사람이라는 건 어딜 간다는 거냐?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으로 갈 사람이 없다. 말만 하고 사람들이 실천을 안 한다는 거죠. 전원이 장무하니, 여러분 전원이 바로 자연을 대표하여 많이 쓰이는 말이죠. 장무하다라는 거는 거칠 어져 간다 이런 말이에요. 한마디로 자연의 상태가 안 좋아지니 안 가고 어쩌겠는가라고 해서 서리법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의문형이지만 나는 이미 지금 결론이 났죠. 초당의 청풍명월이 남영 들명 기다리나니. 여러분 청풍명월 쌤이 아까 말했던 거죠. 맑은 바람과 밝은 달, 자연을 대표하는 자연물들이에요. 이것들이 나며 들며 나를 기다린대요. 여러분 뭔가를 기다리는 건 인간만 할 수 있는 행위잖아요. 의인화 비유적 존재로 지금 형상화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비유적 존재로 형상한 이유는요. 자연을 친밀하게 느끼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럼 또 여기서 우리가 하나만 더 캐치해보면요. 남영, 들명은 원래 남여, 들며잖아요. 이렇게 이응 소리를 넣음으로써 뭔가 운율감, 경쾌함 이런 것들을 좀 돋보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자연을 선택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시조는요. 진짜 유명하신데요. 강산의 좋은 경을 힘세니 다툴 양이며, 즉 여러분 강산은요. 자연을 뜻하는 말이죠. 강과 산. 여러분 근데 사실 자연에는 강과 산만 있는 건 아니죠. 호수도 있고 바다도 있고 뭐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것으로 큰 것을 대표해서 비유한다라고 해서 이것도 비유적 표현에 들어갑니다. 자연의 좋은 경치를 힘센 이가 여러분 사람 의존 명사예요. 사람이라는 뜻의 힘센 사람이 다툴 양이며, 한마디로 힘센 사람만이라고 해볼게요. 만 자연을 누릴 수 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누릴 수 있다면이라고 가정하는 거죠. 가정. 내 힘과 내 분수로 어찌하여 얻을 소니. 한마디로 나는 이런 거를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진실로 금할 사람이 없으니 나도 두고 노니느라. 한마디로 자연은 누구에게나 다 열려있기 때문에 나 역시도 즐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봐봐. 자연은 금할 사람이 없으니까 없음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되거든요. 리을 사인은 없음으로 나도 두고 논일 수 있다. 그럼 여러분 무언가는 힘세서 다퉈야만 얻을 수 있다라는 건데 그게 바로 속세의 가치들을 말하는 거겠죠. 속세의 가치들은 뭔가 내가 그냥 즐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뭔가 잃어야 되고, 그쵸? 뭔가 내가 이거를 싸워서 이겨내야 되고, 경쟁해서 얻어내야 되고, 아, 정말 짜증나죠. 그쵸? 자, 이런 것들은 어떤 속세의 가치라고 할 수 있겠죠. 정말 펜을 던질 뻔했어요. 그쵸? 자, 마지막 거 볼게요. 공명을 헤아리니 영욕이 반이로다. 여러분 공과 명에 아까 선생님이 말했죠. 공과 명을 쌓는 거는 뭐다? 속세의 일을 말한다라고 했죠. 한마디로 과거에 급제해서 관직을 얻는 이런 벼슬살이를 하는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헤아리다. 여러분 헤다는요. 생각해보니 이런 말이에요. 영욕이 반이다. 여러분 영욕은요. 영예와 즉 영예라는 건 영광인 거죠. 욕은 치욕이에요. 치욕은 부끄러움이죠. 한마디로 내가 잘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쵸? 동문에 괴간하고 전려에 돌아서 여러분 어려운 말 되게 많은데 뜻풀이 다 돼 있죠? 자, 동문에 괴간하다라는 거는 벼슬을 그만두고 전려에 돌아서 여러분 전려는 이제 시골집 을 말하는 겁니다. 에 돌아와서 성경현전이라는 거는 성현이 지은 경전, 책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것을 헤쳐놓고 읽기를 파하다라는 거는 마치다라고 보면 돼요. 마친 후에 앞매는 이제 천을 말하는 거죠. 앞천에 살찐 고기도 낳고 뒷매는 산입니다. 뒷산에 엄긴 약도 캐다가 임고원망하다라는 건 여러분 높은 곳에 올라가서 멀리 바라보다. 이게 바라볼 망자예요. 그래서 멀리 바라보다가 이미 소요하니라는 건 여러분 그냥 내가 마음 내키는 대로 소요가 산책하다예요. 그래서 그 상충곡에도 보면 소요 음영 이런 말 나오거든요. 이 소요가 산책하는 겁니다. 청풍이 시지하고 여러분 시지하다는 거는 때마침 바람이 불고 명월 밝은 달이 자래하니 아직 못 깨라. 천양지간에 이같이 즐거움을 무엇으로 대하겠냐. 여러분 이같이 즐거움은 뭘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연친화의 즐거움을 말하는 거죠. 평생에 이리저리 즐기다가 노사태평하여 승화기진하면 기좋은가 하노라. 여러분 승화기진이라는 거는 그냥 내가 자연에 맞게 살다가 자연의 섭리에 따라 죽음을 받아들이는 걸 말해요. 그러면 그게 좋은가 하노라 라고 해서 나는 자연친화의 삶을 지금 따르겠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공명, 그쵸? 혹은 뭐 영욕 이런 거는 속세의 가치니까 부정적인 가치다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제 나는 그런 것들을 바치고 자연으로 돌아와서 자연을 즐기며 마무리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부분을 공부할 때는 쌤이 금방 말한 것처럼 평가원 기출에 여러 번 출제되었던 한거 18곡을 곁들여 봐도 좋고요. 사실 자연 친화를 테마로 하는 작품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그냥 빈출되는 테마다라고 보면 좋고 이거를 이참에 잘 정리해 놓고 잘 써먹어 봅시다.